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농구화는 바로 KD18입니다. 얼마 전에 발매가 됐었죠. 이제 발매한 지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발매를 하자마자 이태원 나이키로 또 뛰어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구매를 해왔고, 일단 케빈 듀란트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출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여러분 과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신발의 영향도 조금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영상을 좀 보시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피팅이나 그런 부분에 가시면 아마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현 시점에서 나온 KD18의 실착 리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부터 보시죠. 이 KD 박스, 이번 KD18은 조금 올드한 클래식 버전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뚜껑은 이런 종이, 똥색 종이죠. 똥색 종이, 흑색 종이의 컬러감을 그대로 가져가고, 위에는 이렇게 KD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또 주황색, 나이키 하면 주황색의 상징적인 컬러니까 그 주황색 테두리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지머니 스나이퍼 KD답게 보시면 이지머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또 그 케빈 듀란트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들을 이렇게 뒤에 디자인을 해놨고요. 사이즈는 270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270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앞에는 보시면 이렇게 KD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좀 보실까요? 안에는 일단 큰 디자인은 따로 없고요. 다음에 이렇게 택 들어가 있고, XDR 택 들어가 있고, 속지 종이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슈트리는 그 쭈구리 종이 슈트리, 그냥 종이 쪼개 놓은 거 그거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자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신발을 보셔야겠죠. 짜라잔. 일단 국내 첫 발매를 한 퍼스트 컬러는 요 형광색과 주황색이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이 컬러가 첫 퍼스트 컬러로 나왔습니다. 일단 외관적인 디자인에서 여러분 KD17에 대비해서는 꽤나 많은 페이스오프를 한 KD18입니다. 하나하나 좀 따지고 보면 전반적인 쉐입은 여러분 일단 굉장히 뚱뚱해졌습니다. 굉장히 뚱뚱해졌고, KD17이랑 한번 살짝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일단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이 좀 바뀌었죠. 이 소재를 좀 보시면 일단 기본 메쉬가 굉장히 촘촘한 메쉬 스타일이었는데 KD17 때는, 근데 18 때는 굉장히 큰 메쉬 소재를 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17 때 필름 기반으로 들어가 있던 라인이라면 이번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덧댄 방식으로 외관도 바뀌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 확실히 여러분 KD18이 조금 더 뚱뚱해지신 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뚱뚱해졌습니다. 17이 조금 날렵한 디자인으로 좀 나왔다면 18은 굉장히 여러분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뚱뚱합니다. 굉장히 뚱뚱하게 나왔어 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발이 못생겼습니다. 마치 그 자모란트 1 나왔을 때처럼 위에서 보면 되게 못생긴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디자인적으로는 날렵해진 느낌보다는 조금 더 뚱뚱해진 느낌이 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소재를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서 보여드리면 크게 뭐 많이 쓴 건 없습니다. 보시면 메쉬인데 기존 이 17 대비해서는 조금 더 넓어진 메쉬 소재를 조금 썼고요. 다음에 앞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가장 포인트로 줘야 될 부분이 17 때는 메쉬 소재에 TPU 지지대를 넣어서 슈레이스 오일과 연결된 부분, 요 라인 따라서 오는 그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합성 가죽과 TPU 고무를 덧대어서 만들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측면 지지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초록 색깔 부분은 합성 가죽이고요. 그 밑에 고무가 주황 색깔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기반은 고무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합성 가죽을 덧대어서 피팅감을 조금 더 올려주려고 좀 보강을 해주려고 했던 그런 디자인들이 좀 눈에 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여러분 슈레이스 홀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17도 홀 타입이어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5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쉐입은 조금 더 뚱뚱해진 KD18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별거 없다 요약해드리면 메쉬, 스웨이드, 측면에 합성가죽 플러스 TPU, 고무로 이루어진
슈레이스 홀까지 연결된 측면 지지대까지 말씀을 드리면 소재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웃솔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간격이 좀 넓고 좁은 등고선 패턴으로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XDR 고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구성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접지 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외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반적인 쉐입 큰 디자인은 좀 바뀌었다 라는 점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음에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17 대비해서는 조금 달라진 점,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이 KD18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쿠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쪽에 에어줌을 썼죠. 줌에어를 썼고요. 뒤에는 에어 스트로벨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줌에어가 하나 깔려 있고, 다음 에어 스트로벨이 뒤쪽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줌에어 위에 플라스틱 쉔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플라스틱 쉔크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앞쪽의 변형을 조금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고, 뒤쪽에는 쉔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디테일링이 조금은 있다. 보통은 쉔크를 여러분 가운데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 KD는 이 앞쪽으로 쉔크를 배치를 하면서 가운데 부분, 정 가운데 부분 뒤쪽 부분에는 조금 디테일링이 있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쿠션을 가장 조금 우수한 특성으로 뽑는가 하면, 일단 밸런스가 좋습니다. 전반적인 앞쪽에 에어 줌류니까 뒤쪽에 에어 스트로벨 쿠션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어느 한쪽에 이질감 있는 쿠션감이 아니라 발 전체에 깔리는 쿠션감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도 꽤나 괜찮고 반발탕성도 꽤나 괜찮아서 소프트와 하드 베이스를 굳이 주라고 한다면 소프트에 한 7, 하드에 3 정도 줄 수 있을 만큼의 꽤나 괜찮은 쿠션감으로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션은 전반적인 에어 줌에어와 에어 스트로벨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고, 지상고도 여러분 지금 측정한 게 보시면 27mm 정도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신었을 때는 지상고가 낮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꽤나 좀 높은 감이 있는데 한 30mm 이상은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착했을 때는 한 32mm쯤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 측정했을 때는 지상고가 여러분 27m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상고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어서 27mm 정도의 이 정도 쿠션감이면 나이키가 할 거는 다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 전반적으로 깔리는 쿠션감은 앞쪽 뒤쪽에 치우친 쿠션감이 아니라 에어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발 전체에 깔리는 풍성한 쿠션감은 꽤나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아주 물렁물렁한 물 쿠션, 침대 쿠션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7:3 비율의 소프트 기반이 더 강한 쿠션감이기 때문에 꽤나 소프트한 면이 강한 녀석으로 나왔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쿠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피팅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 KD18에서 가장 아쉬운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팅 부분입니다. 왜 아쉬운 부분인가 하면, 이게 KD17 때는 여러분 이 끝에까지 체결을 하고 슈레이스를 당기면 그래도 발목을 잡아주는 지지력이 꽤나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KD17은 굉장히 좋은 명기였다고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KD18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발목 쪽, 이 미드컷 기반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목 쪽을 체결을 해도 꽤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발목 지지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케빈 듀란트처럼 발목이 얇은 선수한테 이 체결력이 발목 쪽 지지력 체결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발목 꺾임 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쪽 지지력 체결이 조금 많이 벌어지는 타입이어서, 체결이 잘 안 되는 타입이어서 아무래도 이게 케빈 듀란트 부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합성 가죽 베이스에 밑에 하드한 TPU 기반을 깔아 놓은 거라서 굉장히 플렉시블은 하지만 당겨질 때는 굉장히 여러분 하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드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목 지지를 특히나 원하시는 분들, 가드분들, 많이 움직이시는 가드분들한테는 발목 지지가 좀 약하니까 좀 비추를 드리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힐슬립 부분은 아주 완벽한 힐슬립이 없는 부분은 아닌데 아주 살짝의 힐슬립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거의 없는 정도에 가까운 힐슬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언급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사이즈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여러분 길이가 270 사이즈 기준으로 273mm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7대는 여러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 17을 좀 보시면 이 앞쪽에 좁아지는 부분이 이게 약간 둥근 부분으로 가죠. 근데 이 KD18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명하게 V자 형태로 확 꺾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 대비해서 18의 앞쪽이 이렇게 갑자기 팍 줄어들죠. 이렇게 팍 뾰족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KD16이랑 15 때 어떤 불편한 감이 있었는가 하면 16이랑 15 때 이 발가락 양쪽이 좁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가락이 딱 모여 가지고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번 KD18도 양쪽 발가락이 눌리는, 안쪽으로 좁혀지는 그 이질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길이감이 273mm로 꽤나 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치수 추천은 정치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앞쪽 부분이 확 좁아지는 부분 때문에 반다운을 하실 앞쪽 발가락이 많이 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길이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길게 신으셔야 될 것 같고, 정치수를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볼러와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를 신으면 이 앞쪽 발조임이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발볼이 여러분 지금 95mm, 발등 둘레가 155mm라 발등 여유는 조금 있기 때문에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발볼이 100mm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이 녀석은 굉장히 앞쪽이 좁아지는 부분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많이 앞쪽에 통증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볼러 분들한테는 오히려 반업 정도까지는 추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반업을 좀 하면 아무래도 길이감이 길게 나왔기 좀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일반이랑 발볼러 분들한테는 정치수를 권장을 드리고요, 발등러 분들한테도 정치수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발등러 분들인데, 그래도 반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소재 메쉬 자체가 큰 구멍의 메쉬 소재고 어느 정도 잘 늘어나는 기반이기 때문에 발등으로 좀 잘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발볼러 발등러 전부 다 정치수를 권장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레스 앞쪽은 73mm, 뒤쪽은 65mm가 나오기 때문에 비율 정도에 있어서는 거의 1대1 비율을 가져가지만, 뒤쪽에 이 길이감을 조금 더 50mm대로 좀 당겼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발목 지지력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피팅 부분에 있어서 좀 조약을 최종적으로 해드리면, 사이즈는 전부 다 정치수 권장드린다. 그 다음에 힐슬립은 아주 약간은 있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니까 힐슬립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 전반적인 메쉬 소재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피팅 지지력은 굉장히 여러분 편안한 피팅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발 전반적인 지지력은 좀 약합니다. 특히나 측면 지지력은 확실히 옆으로 좀 사이드 스텝을 딱 잡을 때 옆으로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지지력은 이 TPU랑 합성 가죽을 덧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메쉬 소재들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발은 잡아주는 지지력보다는 편안한 피팅감을 구사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피팅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무게도 여러분 미드컷 기반이긴 하지만 살짝 아쉽습니다. 무게가 270 사이즈 기준으로 여러분 421g, 400g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측면에 있는 TPU 고무와 다음에 하드 XDR 고무의 미드솔 무게감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측 쏠림도 꽤나 많이 있는 편이고요. 측면에 있는 합성 가죽들이나 이 TPU 지지대가 무게감을 조금은 잡아먹는 듯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무거운 아웃솔 XDR 고무 때문에 무게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80g 정도만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경량화 농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메쉬 두께도 좀 가까워 가져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무게는 아쉬운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패턴 깊이가 2mm, 간격은 1에서 4mm 정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깊이나 XDR 고무를 썼기 때문에 접지력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먼지 묻음 정도도 보시면 뒤쪽은 10에 10승 중상, 그다음에 앞쪽은 10에 11승 중하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중급 이상의 먼지 묻음의 정도는 중급 이상은 된다. 그래서 확실히 먼지 묻음도 많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덜 묻는 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신고 뛰었음에도 먼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먼지 묻음 정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굉장히 상층에 속하는 등급입니다. 10에 10승 정도면 굉장히 상층에 속하고 접지력도 여러분 꽤나 괜찮습니다. 접지력도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꽤나 괜찮은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 접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구성도 보시면 지금 35에서 36N 푸시풀 게이지로 35, 36N이기 때문에 XDR 하드 고무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깊이도 깊고 간격은 조금 넓은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XDR 고무로 인해서 접지력은 정말 좋은 KD18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통풍도 여러분 굉장히 큰 메쉬 소재를 썼죠. KD17에서는 굉장히 작은 메쉬 소재였는데 촘촘한 메쉬 소재였다면 이번에 KD18은 통풍성 메쉬이기 때문에 구멍을 굉장히 크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5036 테스트에서도 33초를 기록했기 때문에 통풍성도 굉장히 좋은 KD18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통기성 메쉬를 사용해서 통풍성 굉장히 잘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통풍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여름에는 굉장히 신기 좋은 농구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풍성은 꽤나 괜찮은 상측에 속하는 통풍성을 가진 KD18이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리고 통풍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가성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 나이키가 또 야금야금 가격을 올렸죠. 179,000원의 정가였었는데 이번 KD18은 뭐 지금 18이라서 189,000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가격이 또 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식 가격이 189,000원으로 발매가 됐고요. 과연 189,000원 이 녀석을 신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외관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뚱뚱한 타입으로 나왔고 측면에서 봤을 때 신으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하기는 한데 동양인발에는 확실히 조금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관을 굿으로 저는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쿠션은 굉장히 만족할 만하게 잘 신었으니까 쿠션까지는 굿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팅이 솔직히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잡아주는 지지력이나 이 발목 쪽에 있는 지지력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아쉽고 다음에 앞쪽에 급격하게 변하는 V자 라인 때문에 양쪽 발가락에 걸리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아쉬운 KD18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지력인 부분이라든지 이 앞쪽에 이런 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이 예전 KD16, 15대의 좀 쉐입을 좀 돌아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을 좀 말해보고 싶고 전반적으로 피팅도 측면 지지력은 조금 실패를 했다 라고 좀 측면 지지력은 좀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잡아주는 피팅감은 아주 퍼펙트 슬릿스러운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은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무게도 아쉽죠. 그다음에 무게도 좀 아쉽고 접지는 괜찮은 것 같고 통풍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굿을 따져본다면 쿠션, 접지, 통풍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런 외관적인 디자인 요소 부분이나 그리고 이 피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더 만족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녀석이 될 뻔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외관, 피팅 이 두 개가 조금은 많이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어서 189,000원에 이 녀석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쿠션 시스템이 스트로벨과 주미어 유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쿠션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만원을 더 올리면서 KD18을 사야 할까? 저는 할인이 들어가는 KD17을 하나 더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부분도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쉐입 디자인과 피팅감이 조금은 아쉬웠던 KD18이었다 라고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다음 리뷰 피크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치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세크라멘토의 말링모코 선수가 신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9만원에 이번 중국 출장 간 김에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해왔는데 과연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오랜만에 하는 피크 제품이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조금은 기대를 하시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빅3 6.0이 또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빅3 6.0 361도에 빅3 6.0이 도착할 것 같은데 그 녀석도 얼른 좀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피팅을 좀 신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시청 리뷰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 신상이 쭉쭉쭉쭉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모란트 3가 공개가 됐고 다음에 앤서니 에드워즈의 AE2도 이미 개봉은 됐죠. 그 다음에
10월에 발매 예정인 컨버스의 샤이 001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나이키에서 르브론 23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더아머의 커리 13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플레이오프 시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상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상 시즌이 많을 때는 메인 브랜드 신상 제품들에 조금 제가 포커싱을 둬서 리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 리뷰는 조금은 뒤로 빠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 신상 녀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중국 브랜드 제품들도 다양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농구와 리뷰와 이벤트 소식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